자 그러면 이 보도가 네. 신앙림 전 전문위원, 예.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어떤 입김이나 그분의 의도에 의해서 이 보도가 나가게 됐나요? 그런 거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양림 전문위원은 뉴스타파에서 어떤 뉴스를 내보낼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고 네. 뉴스타파에서는 어떤 제보나 아이템이 이제 발제가 되면 편집회의라는 걸 합니다. 당시에 이제 편집회의에 한 10여 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고요. 그 10여 명이 그 각자 다 의견을 냈어요.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각자 의견을 내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뭐 대선 사흘 전이 아니라 하루 전이라도 보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이제 주장한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보도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이거를 녹취록 전문을 다 공개하면 어떠냐라고 주장한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그 뉴스타파의 편집회의라는 그 정상적인 이제 그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신양림 전문위원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는 자 것이죠. 그러면 그 제보 시기가 네. 대선 임박해서 예. 2월 28일이죠. 처음 얘기했다는 게 뉴스타파에.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지나가는 투로 얘기를 어쨌든 했고 대표한테 얘기를 한 게 예. 2월 28일이에요. 녹취록이 전달된 건 3월 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구체적인 얘기는 예. 3월 2일 날 또 한번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 예. 녹취록이 넘어간 3월 4일. 3월 4일. 예. 자 그렇게 단계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시기는 여기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죠? 예. 예. 전적으로 이거는 뉴스타파가 예. 뭐 이것이 늦게 왔든 빨리 왔든 네. 뉴스타파가 제보를 받고 예. 자체적으로 지금 회의를 거쳐서 그렇죠. 보도 가치가 있다 해서 그렇죠. 판단해서 보도를 한 거지. 네. 신앙림 위원이 무슨 어떤 시기를 재서 거기에 뭐 제보를 했다거나 예. 대선 임박해서 이거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 예. 뭐 이런 부분 지금 전혀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신 의원이 거기에 또 어떤 영향을 네. 끼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전혀 아니죠. 신 의원은 내부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뉴스타파와 네. 말하자면 용역 업무상 관계? 용역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때 사태가 나고 뉴스타파에서 처음 그 입장문 예, 예. 또 뭐 사과문 나올 때도 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앙림 예. 전문위원은 우리 예. 직원이 아니다. 네. 응? 그래서 여기 어떤 그런 공식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 네. 그 시기가 뭐 그럼 그때 늦고 한 거는 이제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 예. 이제 대선 토론을 보다가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예, 주장을 윤석열 하는 후보 거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을 해서.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것이 예. 거짓이냐 참이냐 뭐 이걸 네. 입증할 뭐 판단할 만한 그런 건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내면의 그러니까, 양심이고 예.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보도 내용의 이제 문제점. 자, 허위성인데 결국 네. 검찰에서도 이제 네. 이 부분을 중요시하고 이 보도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라는 네. 그걸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결국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저축은행 네. 자, 2011년 네. 대검 중수부가 진행했던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이과장이었어요. 예. 이과장 하다가 이제 일과장으로 또 옮겨가면서 계속 이 사건은 근데 2011년에 집중적으로 예. 대검에서 수사를 예, 했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때 그러면 과연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주인 검사였단 네. 말이죠. 네. 이 사건에 총괄해서 그 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면 이거는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예. 뭐 그리고 봐주기 수사가 없었다. 이게 네. 검찰 주장이잖아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진상조사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가짜 뉴스, 허위 보도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인데 네. 사실은 이거는 그 검찰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는 대장동과 관련된 대출은 전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그걸 이제 검찰은 사실로 보고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보도한 건 허위야라는 입장인데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만 증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3, 14년도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 수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서 네. 말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검 중수부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수사를 받았는데요 라고 네. 거기에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 제출됐던 내용들도 다 첨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보도를 이제 그런 경찰 수사 기록까지 입수를 해서 다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니다라고만 한마디 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위는 물론 이 사건을 직접 취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도저히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허위 여부가 당연히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그 대선에 출마한 검사 출신 후보 이 공적인 인물을 검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네. 공적 검증의 일환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허위성 여부도 예. 지금 가릴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 전제가 예. 성립도 안 되고 예. 또 심지어 만약에 설사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네. 하더라도 이거는 네. 대선 후보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기 때문에 네. 문제될 게 없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그때 대장동 관련해서 봐주기 수사 그 이제 결국은 예. 대출 비리잖아요. 그래서 예. 그 조우영 씨죠. 네. 이제 부산저축은행 네. 회장의 인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그 관계자들한테 대장동 그 민간 사업팀한테 1,150억이었나요? 네. 거액의 대출을 끌어다 주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대가로 알선 수수료를 수수료로 받았죠. 10억 5천원인가. 자, 근데 그런 부분이 그 당시 수사에는 묻혔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몇 년 뒤에 똑같은 건으로 수원지검에서 구속을 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때 대검 중수에서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뉴스타파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그렇죠. 다른 매체들에서도 계속 의혹 제기가 있었죠. 의혹 제기가 계속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대선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였던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김만배 씨의 육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죠, 사실은 언론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조사위에서 그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녹취록 편집과 관련해서 이제 그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설명이 필요하고 또 워낙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부터 볼까요? 네. 커피부터. 아까 거부터. 요거 이제 예. 말 많은 커피 관련. 커피 내용인데. 관련 논란은 아예 뭐 이제 뉴스타파가 그 박땡땡 검사가 커피를 줬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부인하는 내용 그 발언을 한 거를 같이 넣었죠. 그럼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간에 잘못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보도 당시에 박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석열이 커피를 줬다라는 가짜 뉴스를 뉴스타파 퍼뜨렸다라는 거는 아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도를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커피 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매체에서 다른 그전에 매체에서 나왔던 거고 물론 지금 여기서 박 검사가 커피 줬다는 부분도 사실은 이것도 확인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제 박 검사 본인은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제가 녹취록 보니까 뒤에 내용이랑 또 상충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저게. 그렇습니다. 그죠? 검사가 커피를 타준 게 아니고 직원이 타준 걸 뭐 또 뭐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나왔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던데. 자, 커피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자, 그다음 부분요. 자, 요게 이제 조금만 화면 좀 켜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죠.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 자, 이른바 이제 편집 부분 논란인데 발췌 부분에서 자, 요거를 이제 지금 화면에 보면 제일 윗 부분이 이제 실제 방송 내용에서 저렇게 나갔고 멘트가 그렇습니다. 그 아래 원래 원고 녹취록에는 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줄로 그어놓은 것이 삭제된 저걸 이제 빼버려서 예. 오해 소지가 생겼다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저거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김만배 씨가 말하기를 그 윤석열 검사가 그 박영수 전 특검이 데리고 있던 검사기 때문에 이게 통했다는 거다. 로비가 통했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좀 뭐 사실 불필요한 얘기를 막 하다가 자, 통했지까지 통했지까지는 통했지의 주어는 윤석열이 맞아요. 윤석열이 돼 버리죠.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겠지만. 통했지는 이제 김만배 발언이에요. 윤석열에 관한 얘기가 맞습니다. 저기까지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쭉 삭제된 것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박땡땡을 만났는데 박땡땡이가 얼거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박땡땡은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 밑에 있던 검사예요. 부하검사죠. 박모 검사.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 하는 얘기는 봐줬지라는 문장의 주어는 윤석열이 아니라 박모 검사인데 너희가 이걸 중간에 삭제해가지고 붙였으니까 마치 봐준 것의 주체도 윤석열이 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주요한 비판의 지점이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일리가 있는 지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객관적 사실에 부분적 오류는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문장 자체를 보면 박모 검사가 봐줬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함으로써 오해할 만한 소지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의 구조상 이 봐줬지의 주체는 사실은 박 검사냐 윤석열 검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은 박 검사가 이를테면 윤석열 검사의 허락 없이 제가 없이 봐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상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삭제를 할 때 그냥 봐줬지까지만 지웠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통했지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인시키고 구속시키고 부회장 김양 부회장도 꼬리인시키고 이랬죠. 그럼 이 문장의 주체는 누구냐?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냐? 이게 그러면 박모 검사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윤석열 대검 중수과장이 이끌던 대검 중수부가 주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그냥 봐줬지까지만 삭제를 했으면 사실은 녹취록 편집 논란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봐줬지는 또 살렸다. 그렇죠. 그냥 봐줬지를. 그렇죠. 그게 이제 모든은 아니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의 근원인데 그건 뭐 저희가 그 진상조사 보고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봐줬지의 주어는 분명히 이제 박 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의 실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보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았다는 게 저희 진상조사위원회. 자, 이걸 가지고 많은 언론이 사실 공격을 했어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언론들의 어떤 그 공격의 빌미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내용을 보면 윗부분에 이제 박영수 밑에 뭐 윤석열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이 주어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통했지는 윤석열인데. 통했지.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박 검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쭉 있고 뭐 커피 얘기 또 뭐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 기자, 자, 이 부분을 보도했던 기자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왜 저 부분을 빼가지고 이런 오해 소지를 낳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보고위원회 여기 조사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죠?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사자 다 설명 당사자 당연히 반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했죠. 이제 당사자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저 내용을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전체를 보여줄 수 없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시면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말인지 잘 말하자면 문장의 주술 관계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특히 커피 부분은 막 그 안에서도 서로 지금 뭐 상충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 그 방송 뉴스 만드는 사람들은 녹취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것을 정리 차원에서 삭제를 했고 정리 차원에서 삭제를 하다 보니 말이 되는 부분에 갖다가 붙인 건데 그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당시에 편집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의도성이 과연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도 의도성은 없었다고 이제 보지만 어쨌든 실수는 실수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도의 취지를 훼손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의도성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삭제한 부분 아까 밑줄 긋은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 이게 앞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그 박영수가 조우영을 소개해 줬다.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다.
그럼 사실은 저희가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하려면 저 부분도 다 살렸어야죠. 박영수가 윤석열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이제 그 여기서 B가 이제 그 신앙님 전문위원인데 신앙님 전문위원이 아까 물어본 걸 또 물어보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을 이제 그 편집을 한 거죠. 다만 편집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바조치까지 다 편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바조치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저기 그냥 통했지에서 그러고서로 이어져도 보도의 취지와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바조치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려놓은 게 사실은 큰 화근이 되긴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뉴스타파의 어떤 뭐 실수든 잘못이든 뭐 그나마 지적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있나요? 또 이런 걸 지적을 했는데요. 그 저희가 저 제보를 입수하고 녹취를 입수하고 그 반론 보도를 들었잖아요, 각 당사자들한테. 근데 대부분 답변을 하지 않았고 박영수 검사만 이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데 저희는 박영수 같은 사람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사실상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보도를 한 건데 그 판단에 대해서 이제 조사위원회는 일반적인 매체라면 그럴 수 있다.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다른 매체보다 훨씬 더 높은 검증을 하는 매체 아니냐. 스스로도 그렇게 표방을 하고 시청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뉴스타파가 평소에 표방하고 실천해왔던 높은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진 거냐 그게. 이런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조금 뼈아픈 지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3월 4일 밤에 이거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8일이 대선이었고 저희가 적어도 3월 6일엔 나가야 된다라고 사흘 전에 나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굉장히 있는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취재 기자가 그 사람들 연락처도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 연락처를 수배해서 하루 만에 다 연락을 돌린 것도 사실은 같은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대단하고 수고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사위원들께서 보시기에는 그 정도로는 좀 불충분했던 거 아니냐. 어쨌든 반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 대출 불었고 조우영 씨 변호를 했다는 건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한 거죠. 인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검찰 쪽에 어떤 뭐 그런 부탁을 했는지 뭐 이런 건 기억이 안 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자기 그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를 붙여줬다라는 취지로 거기까지 이제 나온 거죠 설명이. 자 그래서 이제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사실상 뭐 어느 정도 시인한 것, 실체를 부인하지는 않은 거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그 박영수 전 특검이 제가 검찰에 로비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사실 일반적인 취재 관행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맥락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 정도면 부인은 못하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뭐 그 박영수 특검한테 저희 취재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줬고 이런 녹취가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반론을 받아야만 보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사실 보도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가 만약 그 정도의 답변도 그냥 아예 안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 보도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수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더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요. 아무 답변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아무리 김만배하고 신앙림 전 위원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화를 했고 또 뭐 김만배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서 그 실제 육성 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이게 뭐 사실 여부가 검증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더 있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자, 나름 어쨌든 반론을 그래도 최대한 이제 받아서 좀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어떤 균형을 좀 취했다라고 보는데 이제 조사위원회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이제 뭐 그런 부분 언론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한다면 사실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뭐 이게 이론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음엔 뭐, 더 잘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